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소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소란 단어는 과학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이지만 생각보다 원자라는 단어와 개념이 조금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중점으로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는 사전적 정의를 찾으면 사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근데 이 내용을 배우는 학생들이 보통 뭐 초등 고학년이나 예비 중학생 또는 뭐 중2 정도 그 정도 나이에서 이 단어를 배우게 되는데 생각보다 이 단어, 이 문장을 생각보다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조금 단어를 쉬운 단어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원소란 뜻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적인 종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해를 못 하시겠다면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비빔밥 알고 계실 겁니다. 비빔밥 한두 번씩 다 드셔보셨을 건데 그렇다면 비빔밥을 만들기 위한 재료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생각한 뭐 재료의 종류는 뭐 밥, 나물, 고추장, 고기, 뭐 계란 프라이 등등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갑니다. 즉, 이런 재료들이 모여서 하나의 비빔밥이라는 큰 대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빔밥을 이루는 재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원소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소에 대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물을 이루고 있는 원소는 쉽게 말해서 물을 이루고 있는 재료의 종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물을 만드는 재료의 종류는 수소와 산소라는 물질이 아니고 원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키면 당연히 H2O라는 물이 생성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원소의 뜻을 되짚어 보면 물은 물질의 한 종류입니다. 즉, 물질을 이루는 기본적인 종류, 재료들은 H와 O, 바로 수소와 산소라는 원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소와 산소를 원소라고 부릅니다. 원소들이 결합해서 생긴 것을 우리는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소랑 산소라는 원소가 결합하면 물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원소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성분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까지 했던 말을 문장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분해가 될까요? 당연히 되죠. 그렇다면 무엇과 무엇으로 분해가 될까요? 아까 물을 살짝 보셨을 겁니다. H2O라는 그 기호를 보셨을 텐데 그 기호를 보면 H와 O로 분해가 되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분해돼서 만들어진 수소와 산소는 다시 분해가 될까라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분해가 된다고 당연히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좀 배우신 분들이라면. 하지만 여기서는 분해가 되지 않는다고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소는 솔직히 좀만 과학을 깊게 배우면 수소나 산소는 뭐 양성자나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해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분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수소를 분해하면 수소의 성질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 데까지만 분해를 해야지만 물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수소를 분해가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즉, 원소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적인 성분을 원소라고 하는 겁니다. 수소는 원소이고요. 수소를 분해를 하면 원소라 부르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지구상의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기본적인 입자들의 종류를 원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원소들은 당연히 또 분해가 되겠지만 그 원소의 성질이 사라지기 때문에 분해를 되지 않는 기본적인 물질을 원소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지구상의 원소들은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원소는 쉽게 말해서 기본적인 종류죠.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종류들을 원소라고 하는데 그런 원소들은 지구상에 꽤 많은데 표를 보면 이 정도가 존재합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원소들의 종류이고요. 앞으로도 더 발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중 원소들 중에서는 자연적으로 발견해낸 원소도 있고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원소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소들은 전 세계적으로 뭐 통용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전 세계 누군가가 말을 해도 이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규칙을 정해놨습니다. 즉 원소를 기호로 표시를 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원소 기호라고 하죠. 여기 보시게 되면 원소들이 다 기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호는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생 분들이라면 기초적인 이 원소들 중에서 몇 가지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화학 분야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보통은 요거는 지금 번호를 뜻하는데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는 순서대로 외우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뭐 이온을 계산할 때나 여러 가지 계산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이 20개 원소를 순서대로 외우셨다면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계속 원소가 계속 나오겠죠. 그 문제를 풀 때 좀 필요한 원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원소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이시죠? 빨간색 네모칸이 있는 원소들까지 몇 가지를 좀 외워두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철, 구리, 아연, 은, 카드뮴, 아이오딘, 바륨, 금. 네, 이런 원소들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책에 많이 나오는 원소들이니까 외워두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당연히 다른 원소들도 나올 수 있겠지만 주로 나오는 원소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안 보이실까봐 제가 이 표를 하얗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